마블이 여전히 판을 벌리기 급하고 개별 작품 하나하나 도구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인상은 그대로입니다. 강대국과 탈록칸의 위협을 받는 와칸다의 위기를 다루지만 정작 작품 외부적으로는 내년 가을에 출시할 아이언하트에 이 영화가 발목 잡힌 모습이 아이러니한데요. 영화의 이런저런 문제점을 다루기에 앞서서 영화를 관통하는 코드 트찰라에 대한 애도와 슈리의 변화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얘기를 해보죠. 체드윅 보스만이 죽었고 트찰라도 죽었습니다. 와칸다는 슬픔에 빠지고 영화는 슈리의 감정을 따라가죠. 슈리의 주요 감정 변화는 주로 옷을 매개로 표현되는데요. 트찰라를 살리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후회와 무력을 느끼는 슈리의 감정은 상복을 태우길 거부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슈리가 아직 트찰라를 떠나보내지 못함과 동시에 어머니 라몬다와의 갈등을 함께 드러내기도 하고요. 슈리가 탈록칸에 납치됐을 때 네이머는 오히려 의복을 건네며 슈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는 네이머가 내거는 조건부 화합, 그러니까 동맹을 맺지 않으면 와칸다를 침공하겠다는 협박이 그 뒤에 자리 잡는 거죠. 이때 슈리의 핵심 감정은 트찰라를 향한 개인적이고 무력한 감정에서 와칸다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변하는데요. 얼마 안가 라몬다가 죽으면서 슈리는 마침내 블랙팬서 수트를 입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허브를 마시고 만났던 인물은 트찰라가 아니라 킬몽거였듯, 그리고 트찰라가 윈터 솔저나 킬몽거에게 그랬듯 와칸다를 위한 슈리의 의무감엔 네이머를 향한 복수심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네이머와의 최종 대결에서 슈리는 결국 네이머를 꺾고 트찰라가 그랬듯 용서를 택하는데요. 그 결과 마지막에 슈리는 결국 상복을 태웁니다. 이 상복을 태우는 엔딩 장면만큼은 트찰라를 향한 애도, 어머니가 강조했던 그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화가 내내 추구했던 슈리의 내면 성장과 한데 엮이면서 서정적으로 연출되는 점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영화가 추구한 슈리의 성장이 영화에서 잘 빌드업 됐냐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레티티아 라이트와 안젤라 바셋, 이 두 배우가 감정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초반엔 모녀의 갈등이 잘 표현됐고 이 맨 마지막에 감정을 회수하는 그 장면만큼은 괜찮았다는 거지, 그 중간에 감정 변화를 이끌어내는 빌드업 과정에선 오히려 산만한 전개가 더 눈에 밟혔습니다. 아무래도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언 하트, 즉 리리 윌리엄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리리 윌리엄스는 학교 과제인 줄 알고 비브라늄 탐지기를 만들어 CIA에 팔았고, 이것 때문에 미국이 탈록칸 영역을 침범하면서 와칸다와 강대국들의 대립에 탈록칸이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 장치로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설정입니다. 문제는 리리가 이 이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내년 가을에 나올 아이언하트를 위해서 캐릭터를 미리 소개한다는 점 외에는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가라앉은 영화 분위기에 완급 조절을 하는 식으로 캐릭터가 투입된 것 같지만 그 완급 조절을 제대로 했는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글쎄요, 적어도 저는 리리가 나오는 장면 중에서 피식한 장면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슬픔에 잠긴 슈리가 이상할 정도로 초면인 리리 앞에서 긴장을 놓는 모습을 보면 영화가 관통하는 이 감정선을 놓치는 것 같아서 몰입만 깰 뿐이었죠. 리리가 슈리의 슬픔을 해소할 역할을 맡으려면 두 사람이 유대할 만한 결정적인 장면이 앞서 자리 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랬다면 161분인 지금보다 영화가 훨씬 길어졌겠죠. 그렇다고 리리가 본작에서 꼭 필요한 캐릭터냐고 다시 물어본다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탈록칸을 개입시키고 슈리와 오코에를 미국으로 이끄는 동선의 매개 역할 정도만 하고, 그 이후로는 사실 네이머가 슈리만 납치했어도 무방하고 이후 블랙팬서로 변하는 장면도 와칸다의 기술력과 허브가 있기 때문에 리리라는 캐릭터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리리의 비중은 역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년 가을에 나올 아이언하트를 위해서 무리한 끼워 팔기를 한 결과라고 봅니다. 영화에선 와칸다가 강대국과 탈록칸에 시달리는데 정작 이 영화가 아이언하트 때문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면 더 슬펐습니다. 초반부엔 영화 내용에 몰입하면서 슬펐지만 리리를 만나고는 어떻게든 웃어야 하는 슈리의 그런 강제적인 모습이 더 슬펐죠. 슈리 서사는 감독이 하고픈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리리의 서사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은 그런 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리리의 개입은 결국 영화를 관통하는 슈리의 감정선을 방해하는 마이너스 효과만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이게 따지고 보면 사실 리리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언맨이 마블을 통틀어서도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중 하나고 우리나라에선 아마 가장 인기 많은 캐릭터일 겁니다. 아이언맨 3편과 엔드게임을 통해서 할리퀸어로 그 계보를 잇나 싶다가 갑자기 아이언하트로 선회하는 부분에서 많은 팬들이 혼란을 겪을 텐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서브 캐릭터로 시작해서 이도저도 아니고 슈리의 감정선을 방해하면서 역효과만 내기보다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단독 작품에서 제대로 어퍼컷을 날렸다면 아이언하트 입장에서도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페이지 4의 마지막 테찰라를 보낸 블랙팬서 2에서 아이언하트의 비중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다 할 근거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슈리가 블랙팬서 수트를 입으면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부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점, 그러니까 좋은 감정 연기가 덜 나타나죠. 그리고 슈리의 감정선이 크게 후회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용서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배우의 체형이 슬림한 편이라서 수트를 입었을 때 분노의 감정이 잘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환상에서 킬몽거를 만나고 깨어나 괴력을 얻는 장면들이 있지만 이게 액션으로 몸으로 잘 표현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렇다니까 일단 보는 관객으로서 제가 그 설정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사실 블랙팬서 1편에 이어서 이번 영화에서도 액션 연출이 영 아니고 캐릭터의 움직임까지 무거워 보여서 슈리의 블랙팬서가 강력하게 보이지 않았던 게 단점이었고, 그로 인해 분노의 감정도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네이머와 최종 결전을 통해 슈리가 분노를 해소하는 그런 감정선 구조인데, 액션이 엉성하니까 이 감정선의 변화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에 네이머가 창으로 슈리의 몸을 관통하는데 그녀는 갑자기 일련의 회상을 하더니 힘을 모아 네이머를 무찌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잘 코디된 액션으로 해소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치 좀 잘 못 만든 액션 영화에서 컷을 쓸데없이 쪼개서 액션을 감추는 것처럼 이번 영화에서는 액션에 좀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회상을 통해서 액션을 감추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짙었습니다. 근데 사실 감정선과 결부하는 이런 걸 떠나서 본질적으로 이거 히어로 영화잖아요. 액션이 매력없는 히어로 영화라. 개인적으로 저는 히어로 영화에서 이런저런 시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서정적인 히어로 영화도 받아들이는 입장이긴 하지만, 히어로 영화가 그간 어떻게 그렇게 큰 인기를 얻었나 생각해보면 액션이 재미없다는 팬들의 혹평은 마블이 분명 되새겨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니 와칸다가 불쌍해 죽겠더라고요. 강대국에 치여 탈록한에 치여 세계 최강 최첨단 과학 문명국이 네이머 한 명한테 방어체계가 뚫려 국왕과 딸이 도청을 당하질 않나, 그 원인을 수습하는 치밀함마저 영화는 부여해주지도 않죠. 나중엔 아예 네이머가 이끄는 군대에 와칸다 전체가 참패하는 걸 넘어서 국왕이 백병전으로 눈앞에서 살해당합니다. MIT는 와칸다 동네 학교 수준이라는데 거기 학부생이 어찌저찌 만든 엑소수트가 와칸다 정예부대와 비빌만한 전투력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건 그렇다고 쳐도 이 탈록한과 국가 대 국가로 싸우는데 거의 한 중대 규모만 싸움에 나오고 그마저도 허리에 밧줄을 묶고 싸우는, 이런 걸 보면 최첨단 과학 문명이라는 건 그냥 맥거핀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칸다에 걸맞는 그럴듯한 위기를 기대했다면 제가 큰 욕심이었을까요? 블랙팬서는 이대로 다른 작품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건가? 슈리의 와칸다 포에버가 힘없이 들린 것처럼 이번 영화의 부제 와칸다 포에버 역시 힘없어 보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